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미령 의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조직 운영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 좀 전략적 목표가 전략적으로 좀 부서 전담 조직에 대해서 재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서이고 특히 저 2020년 시군구 평가 신규 지표 선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S등급을 목표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 예산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과는 맨 마지막에 제가 보조 사업의 지정 기준 부담률 외에 추가 부담이 있는 사업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그 사업비 내역서를 한번 받아 보니까 그 내역비를 받아 보면서 같이 김종길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신 자료와 같이 맞물려서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국도비 반환금 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집행 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네, 기획상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2019년도 올해 전년 기준 전년 기준으로 6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만 대략 60억 정도 되죠? 예, 반환 금액만. 네, 69억 1,400만 원이 네네. 되겠습니다. 네. 집행 잔액은 전체 얼마죠? 잔액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기준. 반환금과 다 합쳐서 잔액이 대략 네. 얼마냐? 그걸 저기 총액으로 안 뽑고요. 제가 뽑은 자료 총액 뽑은 다음에 다시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갖고서 대략 본 의원이 네. 자료를 본 결과 쉽게도 그냥 지난번 며칠 전에 했던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에 네. 나와 있는 자료에는 한 대략 130억 정도가 네.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이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집행 잔액이 130억 정도면 좀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양주시가 지금 국도비 반환 금액이 있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135쪽부터 17년도에는 대략 32억 정도 되고 과장님 맞죠? 네, 책자에.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한 48억 정도. 48억 5,300만 원입니다. 예. 네. 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69억 1,400만 원입니다. 네네. 대략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국도비가 반환이 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무슨 이유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지난번에 결산 때도 보고 들었던 것처럼 총 교부액에 반환금이 보면 평균 한 1.4%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27년 32억 9,900만 원이었고 18년도에 48억 5,300만 원인데 19년도에 69억으로 갑자기 20억 이상이 증액된 게 증액이 됐어요. 네. 요게 연중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네네. 그게 내려왔는데 109억이 내려왔습니다. 과하게 좀 내려온 부분이 있죠. 네네. 네. 109억이 8월 달에 정도 내려와갖고서 집행하다가 잔액이 국비가 19억 8천만 원, 도비가 2억 7천만 원 해갖고 총 22억 5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요게 가장 큰 이유가 됐고, 요걸 제외하게 되면은 전년도 수준의 평균의 한 1.4%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을
좀 내용을 그대로 세우지 말고 관례적으로 세우지 말고 좀 정확한 개수에 의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 결산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부담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재원 부담 비율이 그 양주시가 추가 부담한 비율이 조금 있어요. 매칭 비율 중에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2019년 자료만. 총 그 자료 총 346건에 네. 그 9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칭 예산 편성된 비율이 게, 네. 맞지 않죠. 요게 그 저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저기 바라는 게요. 그 국도비 보조가 우리가 실제 그 주민들에게 뭐 생활 편의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좀 적게 내려와서 추가로 12로 더 그 지원해 갖고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총 그 1억 이상 사업이 그 중에서 98억 9,900만 원인데 1억 이상 사업이 24건에 51억 6,10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은 그 사회복지과라든가 문화관광과, 체육, 청소년과, 농업정책과가 그 177건에 6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로 부담한 내용은 네. 거기다가 과장님, 주민생활과 예.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비율이 맞지 않고 특히 시비가 더 플러스돼서 반영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많아요. 보통 타시공구 사례보다 좀 더 월등하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예, 그 지금 좀 아까 그 교육이상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뭐 보조 비율을 뭐 보조 비율 반환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뭐 초과 부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상급기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뭐 시민생활 또 편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또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는 좀 저희가 그 뭐 개선 반영 건의를 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 비율이 뭐 50대 뭐 예를 들어서 50대 50인데 양주시가 그 중에 50대 50 중에 50%를 반영해야 돼도 불구하고 34%를 더 힐링을 섞었어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만 반영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과하게 좀 많이 반영한 경우 예를 들면 뭐 한 내시 비율을 한 70%를 잡아야 되는데 30%만 잡은 경우 이런 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그 집행부 입장에서 양주 시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좀 재원을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라고 하지는 않고 이거는 그 각과 별 그 부서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번 부서 여기 자체행정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거를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자체 점검을 통해서 각 과별로 좀 질의나 질타를 좀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4페이지에 보면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순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그 추진 현황에 보면 2019년도 인천 인구정책 시민대상 아이디어 공모에서 44건의 그 공모전을 통해서 사업 뭐 이런 거를 시민 대상을 받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업 실적으로 연계된 건이 있나요, 혹시? 지금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인구 친화 사업으로 이제 한 3개 분야에서 75개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신 출산 분야, 보육 돌봄 분야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 인구 정책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네. 44건이 시상을 해서 10명이 지금 시상금을 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대략 본의원이 이 자료는 이제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시민들이 낸 이 아이디어들이 양주시의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와 관련된 어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환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어떤 돌봄이나 출산 분야에 대해서 정책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기획이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로. 으로 저기 그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출산 대응 정책 사업으로 6개 분야 6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 혜택 사업으로 다섯 개 분야에 75개 사업을 진행해 있는데 여기에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아이디어의 공모 사업으로 아마 채택이 됐을 거고, 이게 아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시상을 한 부분일 거라고 추측이 갑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건으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세정가에 탈로 은닉 세원조사 발굴과 징수가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뭐 탈로 은닉 세원 조사 발굴, 이 뭐 2017년, 18년, 19년도 이제 건수하고 금액하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그 언제 이게 부과를 한 겁니까? 세정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 연중 수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부과로요? 예. 그러니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소 신고나 아니면 미신고된 거 이제 그 각종 자료나 아니면 그런 걸 자료를 확인해 갖고 네네. 그래갖고 이제 뭐 건축물 같은 것도 있고 감면은 이제 부적정 해갖고 이제 감면을 해줬는데 네. 이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이제 사실조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추징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뭐 지역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목적 외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 지역부설연구소가 인정 취소가 됐는데도 지금 저희가 그거는 확인 못 해갖고 나중에 확인해서 5년치 추징하는 이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거를 뭐 각종 자료나 이런 아니면 현장 확인 이런 걸 해갖고 수십,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제 계속 수시부가 이런 식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부과한 게 지금 17년도에 이렇게 돼 있고 18년도, 19년도 그다 부과를 했다 그래서 다 거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지금 미납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죠? 건수 대비 봤을 때 그럼 이렇게까지 갔는데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그러면 이제 체납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추징, 그러니까 체납 징수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7년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131건에 4억 3,600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얼마를 걷어들였어요? 예? 다 걷어들인 거예요, 131건을? 131건 중에 127건에 3억 4,500만 원을 지금 수납이 됐고요. 네네. 4건에 지금 9,100만 원이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1건에 4억 3,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수납한 건 127건에 3억 4,500. 3억 4,500만 원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납이 4건이 이제 9,100만 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그건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세금 과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납세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체납관리 징수팀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 미납자에 대한 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강제 징수 절차를 취하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산이 없고 전혀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미납이라고 남아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가 계속 징수하려고 노력이 중에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세정가에서 징수가를 언제 낸게요? 시점을? 그 연도 폐쇄기 지나면 다음 연도에 넘깁니다. 그럼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고 재산세고 주민세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안 된 거는 지금 2020년도 시작하면서 징수가로 다 남겼어요? 그건 저희 막 프로그램상 다 제 결산하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네. 그렇죠. 결산이 돼서 정리가 되면 예, 체납 부분 체납 그대로 이제 징수가 안 된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체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세원 조사하거나 잘못 부과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발굴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납부를 독려하고 뭐를 해서 안 돼서 다음 연도가 되면 결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작년서부터죠. 뭘 해서 지방세 어떤 체납액 징수라든지 그 나름대로 세 수입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상당 부분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체납단 뭐 이거 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매칭 사업이죠. 체납관리단 우리 사업하는 게 네, 한 그렇습니다. 50명 뭐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한 거.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예,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좀 체납액을 징수의 어떤 노력과 그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자료 받아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결손 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예전에 안 했던 걸 많이 열심히 잘 하셨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성과 같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1년 단위로 뭐를 해가지고 끊어지면 결산이 끝나고 뭘 해서 이제 뭐 시기가 도래된다든지 뭐 아까 우리 징수과장님 표현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받을 어떤 근거가 없다든지 뭘 해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질 않았어요 여지껏. 그래서 이번에 또 결산 때도 일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결선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이거는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라면 박스로 한 박스 왔습니다. 며칠 전에 불과. 뭐 그걸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은 뭐 싸놓으려고 자료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실명 공개 뭐 개인정보법 뭐 이런 거 운운하시는데 자료를 줘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잘못되면 의원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 결선 처분을 했다든지 미납자에 대한 어떤 저기가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그거 누구 실명 보고 이러고 저러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땡땡이 했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고 이게 제대로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양주 시민은 알 수 없습니다, 의원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연동해서 보거나 이러다 보면 그래도 이게 정말 형평에 맞고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데 라면 박스 하나 그냥 뭐 땡땡이 해갖고 다 그거 보내면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운운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들여다 보니까 1993년도 것도 있어요. 1993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결손한 저기가 1992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과세 건이 총 1,493건이에요. 1993년도에 한 건, 95년도, 96년도 11건, 97년도, 98년도 매해 있어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법적으로 들고 있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년입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년입니다. 10년.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저희가 예. 그 시효 소멸기가 그러면 보통 이제 지방세 법상 5년이 경과하면 예, 5년 경과하면 또 예,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시효 소멸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뭐 오래된 것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그 사람이 이제 납부할 능력이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중단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뭐 기간이 없습니다. 그때 뭐 재산을 나중에 우리가 강제로 처분해서 예. 뭐 징수를 하든지 그거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기본법 있으세요 지금? 뭐 법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10년이라는 것은 네. 그 세입 수입 중에 네네. 그 채권의 시효가 10년짜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권한의 일부 이제 10년짜리 그건 채권의 경우이고 세입 수입에 발생하는 경우인데 지방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효 기간을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5년의 기간은 시효 소멸이 돼서 저희가 징수할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 납부를 하라고 그 독촉장이죠.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죠. 네. 그러면은 그게 그 독촉 행위를 한 것서부터 다시 5년입니까? 아니면은 시작점서부터 5년입니까? 최종 그 기산이
그 시작되는 것은 그 독촉장은 이제 효력을 한 번밖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1차 독촉장 1차 독촉. 예, 발행한 납기 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5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예. 실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5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이냐고요. 예? 지금 2020년도니까 그럼 2014년도서부터 따져도 예? 이건 여튼간 제가 자료를 딱 만들어서 도표로 해보니까 주신 자료 갖고 9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만 해갖고 총 과세 건수가 1,493건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거 법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결손 취소를 30건을 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손 취소를 말씀하신. 네네. 결손 취소는 이제 결손 처분을 했는데 그렇죠. 결손 처분을 해서 이제 그게 결손 처분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납부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경위에서 재산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 결손 처분을 취소를 하고 그 재산에다가 새로운 그 체납 처분 조치를 통해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그러니까 징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결손 처분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체납단이 생겨서 이게 뭐 소액들 체납된 부분들에서 받기 위해서의 어떤 노력으로 봐야지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평가를 해야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업무를 다루면서 보니까 사실상 그 못 받을 세금이 많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뭐 너무 뭐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예. 10년 이상 된 거. 이거 가지고서는 쭉 그 관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10년 이상 된 노후된 차량 하나에 압류를 하나 딱 걸어놓고 결손 처분도 못하고 그냥 시효 중단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더 이상 징수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체납 처분 중지라는 그런 처분을 내리고 체납 처분 중지 처분을 내리면 그 우리가 압류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류 해지를 하고 그 이후로 5년이 지나면 다시 결손 처분, 시효 소멸로 다 결손 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절차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지금 결손 처리를 다시 말씀드려서 1990년 초반서부터 여지껏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응? 처리를 2010년도까지 이 정도를. 그런데 또 그 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상이한 얘기죠. 특히 2010년도로 하죠. 2010년도. 2010년도 거를 뭐를 해서 결선 처분 120건을 했는데 10건을 2020년도에 다시 18년도하고 2020년도에 결선 취소를 해갖고 10건을 징수를 했거든. 그럼 기준이 뭐냐? 이게 아까 뭐 재산 얘기하시고 뭘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그 많은 자료를 달라 그랬던 거예요, 본 의원이. 이게 형평이 과세의 형평이 맞는가? 어? 입맛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공부상 재산 조회를 하거나 뭐 예금 조회를 하거나 이래도 이제 노출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데 간혹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면 전상상 기록이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은 언제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혹 이제 이 법원 같은 데서 뭐 어떤 경위에서 그 채권에 대한 이제 통보가 오면서 여기에 대한 뭐 체납조회라든가 체납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 가끔 그런 게 드러나가지고 있다 보면 결손 처분된 거를 그 즉시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 우리가 체납 통지를 해서 징수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2019년도에도 1992년부터 2010년도까지 1219건이 있어요. 예? 결손 처분한 게 아시죠? 예. 근데 2019년도에는 결손 취소한 건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네네. 아마 글쎄 제가 자료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제가 있는 걸 2019년도에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 거쯤 있네요. 7년도, 9년도 이쪽에다 표기를 해놔서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조금 있긴 있네요. 결손 처분한 게. 취소한 게 결손 취소한 게. 야, 이게 건수가 이게 진짜 상세하게 한번 그렇습니다. 공직에서 다 형평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 있다. 그리고 본연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체납 관리단을 활용해 갖고 또 뭐 일자리도 좀 만들고 좀 뭐 과세의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뭐 지금 뭐 백석에도 있고 뭐 어디 본청에서 안 하고 나가 있죠. 지금 이게 여기저기 분산해서 하고 있죠. 작년에는 4군데 나눠서 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한 군데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 먼저 회천 삼동에 그 수도관리 사업단이 네. 있던 자리 네네. 그 공간에서 51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어떤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지원 의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그 민선 7기 인사 운영 기본 계획 운영 성과가 왔는데 이건 성과라고 하기는 참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기대도 하고 또 인사 원칙이 기본 계획이 잘 세워졌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자료 보니까 좀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 정기사 때 22명 중 14명이 희망보직을 배치를 받았다는데 이게 어디로 배치를 받았는지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2020년 상반기 정기사 때 45명 중 27명이 희망보직을 또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로 그 희망을 했는지 근데 그래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승급제 개선을 해서 뭐 한 분이 이제 특별승급 발령을 받았다는데 특별승급 받은 거죠? 진급을 한 겁니까? 특별 신급 진급을 한 거예요? 일호봉 승급을 한 겁니다. 호봉 승급 일호봉 승급을. 호봉 승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마 찬반 양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이렇게 만든 계획서니까 이거 좀 뒷받침을 좀 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뭐 조례를 만들면 좋지만 뭐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지침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성과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본의원이 좀 궁금하니까 아까 희망보지 어떻게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전그 뭐 63%, 60% 이렇게 희망보직을 배치를 받았는데 안 받은 직원은 요청을 안 한 건지 또 안 해준 건지 이것도 같이 좀 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위에 들어오면 저 이 빗물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 보십니까? 제가 그 말씀 방수구를 공사를 그 얼마 주고 공사를 했죠 여기? 지금 그 바닥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저 바깥에 바닥들이요. 저 로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로비를 이렇게 물이 쫙 들어와요 지금 더 심하게 들어와. 어떻게 공사를 했는데도? 뭐 글쎄 그 공사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질 않아서 얼마 들어갈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나가 보시면 이 안에까지 젖어 갖고 들어와. 네, 뭐 거기도 그렇고 저 본청사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아니 이게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해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전에 아마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 옥상에 방수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실장님 그런 그거 현상이 있는 것 하여튼 같습니다. 보시면 예, 예. 그거 막자고 그 공사들을 다 한 건데 더 심해졌어요. 보시면 한번 그 저 에이슨 끝났나 이거? 그 내고는 그거는 아마 좀 지났을 거로 좀 생각됩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일 년 정도 아직 남았다. 1년 남았습니다. 1년이요? 예, 예. 그럼 저 다시 하실 겁니까? 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요 행감 저 시점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뭐 더 심해졌는데 그 공사를 하나만 하지 그거 예?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그거 좀 저 확인하시고요. 우리 저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통합 성과 관리 BS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입할 적에 그 이 시스템 하는데 얼마를 들였죠? 기획예산 과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7년도에 1억 8천만 원 드렸습니다. 네. 그때 그 목적이 뭐였었죠? 그냥 개별적으로 수기로 작성하던 걸 갖고서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부서 네. 평가하면은 이제 공통 지표 같은 경우도 네. 그 부서에서 입력을 시키면은 전체 목표에 얼마치 달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부서 그 개별적으로 넣은 것들이 부서 평가 항목 전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연계돼 갖고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임의로 자료 작성해낸 거 갖고서 보던 걸 갖고 전산화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몇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도를. 지금 부서 평가 지표들 한 28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서요? 네,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그 갖고 있는 지표들 모으면 전체적으로 본청에 한 282개인가 되거든요. 평가 지표들이. 그 외에도 공통 지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성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시는 게? 자, 이거 용도가 그때 2017년도에 이 용도는 지금 의정부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국장, 과장들만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과장까지 5급까지 그 부서 국장, 평가한 과장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하죠? 결과를 가지고 부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예. 이제 개인 평가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5급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이게 예산 잡아줄 적에 생각이 철저히 납니다. 이 예산은 여기 뭐 여러 과장님들도 그때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불안정하니 그냥 수기로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랬는데 아니다. 이 BSC 시스템이 좋은 거니 이렇게 하면 전 직원들에 한해서 하면은 이 성과, 정성 평가 이런 게 다 잘 될 것이다. 그때 그렇고 이거 우리가 구입했죠. 이게 그러니까 부서 평가 항목에 있는 그러니까, 자료들 개인의 아니요. 자료. 예. 자, 네. 그때 할 적에는 모든 뭐 평가도 그렇고 금평도 그렇고 쭉 해서 이거 하나면은 이 시스템을 깔면은 우리 전 직원 상태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5급까지밖에 안 하죠. 중요한 건. 예, 부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개인 평가 쪽으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차례 인사에 한해서 뭐 여러 동료 위원진들께서 말씀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거 우리 시도 사실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팀장까지 내려와야지. 이거 지금 4급, 5급으로만 한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분하게 팀장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예, 지금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시군에서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그 6급까지도 이제 활용하는 시군들이 있는 걸로 저는 뭐 자체 조사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 확정된 안은 없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한번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급까지도 확대 여부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바깥에서 보는 우리 양주시를 봐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 보는 또 모든 평가가 이런 시스템화에 대해서 딱딱 나오면은 불만이 덜하지 않고 더 진짜 본인이 목표를 정해서 거기까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걸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졌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 예? 그 팀장까지 좀 확장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기존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6급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뭐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지금 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다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내부 평가, 외부 평가, 뭐 청렴도 따지고 일을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면 우리 직원들도 더 나았지 않을까. 하여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거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6급 팀장님까지도 다 같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물론 BSC하고 또 인사팀하고도 어떤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아까 말씀드린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뭐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반대한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그런 자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니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자 227쪽, 228쪽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형 CCTV라든가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가 나왔죠. 네. 뭐 공공 데이터 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장흥국에 또 예산도 좀 받았나요?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모사업권으로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간 노면 정보 수집을 통한 그 블랙 아이스 탐지 경보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지금 공모해가지고 예. 3등을 해서 10억 사업인데 10억을 다 받지는 못했고요. 예. 9억으로 지금 9억에다가 자부담 3억 해서 12억 사업으로다가 실시하는 거로다. 그렇게 일단은 지난 5월 말일자로다가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2019년 거 평가를 한 건데 이거 지난 달 말에
행안부 주관으로다 해서 2019년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드물게 이런 공공데이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아서 너무 하여튼 뭐 좋은 표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르게 준비하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요즘 뭐 하도 많이 저 공공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가 상당히 앞장서가는 거 맞는가요? 네, 공공데이터 부분에서는 일단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른 시군의 평균점이 80점인데 저희가 98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수고하셨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점수 많이 받으셨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진짜 그 이런 공공 데이터에 대한 거, 이런 뭐 빅데이터도 뭐 똑같겠고 뭐 CCTV 같은 거 우리 관제센터가 있어서 상당히 뭐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기술, 남들이 이제 하지 않는 기술을 더 많이 발굴해서 양주시에 접목하면 앞으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공공 데이터를 갖고 있는 좋은 아주 양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자에 절대로 머뭇대지 마시고 투자를 해야지 그런 게 발전이 됩니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인터넷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유는 뭐 소송에 패소한 것을 하겠다는 진짜 공개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대로 좀 네? 지금 인터넷 공개한다는 말씀이 제가 아니 아까 소송 패소한 것을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뭐 환매라든가 옥정 하수청말 처리자라든가 덕계 도화관 도로를 그 패소한 것 약 한 150억 정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실 겁니까? 잘 뭐라 듣겠어요? 아니요, 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네. 제가 뭐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지 제가 그렇게 직답으로 아니 한번 말씀드린 아까 건 그래서 기억이 그래서 나지 본의원위에서 질문한 이유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할까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니 여기 뭐 지금 속기한 내용을 보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공개하라고 하니까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본인이 판단할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시민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양시민이 그 예산을 알고 우리가 양시에서 물어준다 하는 자체는 이 큰 양시가 큰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토하겠다는 말, 아니 집행부가 중요한 건 검토하겠다는 말씀 잘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답변이 정확한 답들이 나왔긴 나왔지만 아닌 것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검토하겠다는 말이 맞죠. 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참 검토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무슨 이해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편안하게 네 대답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정말 검토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존경하는 김정표 의원께서 요구자를 원했는데 그 국도비 반환금 내역서를 쭉 내역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뭐 보통 잔액을 다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결산서 할 때 그때 국도비를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의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그건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지금 내용을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 특정은 그러니까 못 그런 쓰겠지만, 부분을 결산서 그때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런 걸 검토 좀 하라 그랬을 때 오늘 이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아마 뭐 김영길 의원께서 계셨으면 질문했겠죠. 근데 본의원이 이걸 보니까 제가 2014년도 2015년도는 이 국도비 보고를 했어요. 그 후로는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도비를 알아야 우리 시의원들도 알아야 우리가 뭐 시민들한테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이 서 있다는 홍보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국도비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제가 말씀. 아니 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소독하면서 이 우리 본 예산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재난 소독을 줬죠. 예산과장님. 네, 계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산 안 세운 부분들 있죠. 아, 그때 저기 그 시설 사업 쪽에서 그 도로 사업이라든가 몇 개 중에서 했는데 그 절차가 이행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들은 그건 못 세워줬고요. 저기 막 경기도라든가 투명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안 받은 부분들은 못 세웠고, 그다음에 그 도로라든가 기본적으로 했던 그 사업들 그런 쪽에는 그 금액만큼은 못 세운 게 뭐 있습니까? 그때 50억인가 삭감해서 그 재난 소독을 했는데 그 못 세운 사업들 있죠. 도로과로는 50억을 배정해 갖고서 50억을 가지고 저기 막 적정한데 저기 막 그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 사업에 사용하는 걸로 해 갖고서 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에서 편성하면서 좀 다른 데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재난 소독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뭐 추경때 세운 사업이 있고 못 세운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가 있습니까? 저기 그 조류주의 주차장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32억짜리 뭐였지? 32억. 저기 봐. 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비 32억 못 세워준 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을 추경 때 세운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걸 안 세운 이유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예산이 뭐 없으니까 뭐 다른 사업 예산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 예산에 세운 예산을 추경 때 재난 소득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걸 원칙으로 저 이해 추경을 편성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 그 상급 기관에 저기 그 투명자 심사를 받아서 선행했어야 되는데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세워줬다고 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아니 같습니다. 맞지 않는 사업을 세우는 게 양수의 병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때도 그런 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지 못할 부분을 예산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정말 집행부가 진짜 파악을 잘 하셔서 이게 뭐 공유태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되는지 안 맡아야 되는지 그런 정도를 다 알고 좀 예산을 세워야죠. 여기 시의회 오면 예산서 오면은 이걸 살려달라 죽일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딱딱 맞으면 아니 우리가 시의회에서 뭐 예산 삭감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용자 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확히 보시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3차 추경 때 세울 것입니까? 이번에 그 같이 그 18일 날 의결될 때 같이 되면은 저 법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절차를 빠른 시일에 받고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한 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195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김종길 의원님과 안순덕 위원장님이 그 회계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고 건수가 2020년에 지금 6월 달까지 3월 30일 기준으로 총 16건이에요. 예. 2020년 사고 건수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회의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부터 지금 20년 현재 3월까지의 사고 건수입니다. 19년부터 2020년까지.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처리에 피해 보상 보험 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을 지금 그 보험 처리로 해서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차 손해나 대물 뭐 이런 배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거고 어쨌든 사고 건수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자료 보고 좀 놀란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운행하는 그 직원의 차량 직원이 이제 부주의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네. 또 그 상대방 차량이 와가지고 추돌하는 사고들이 그랬겠죠. 많아가지고 네. 그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접촉 사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고는 불가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보험 처리는 해줘야 되는 거고 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관용 차로가 몇 대입니까? 관용 차가 차량이 저희가 지금 청내가 141대가 있습니다. 141대. 예, 141대에 대해서 다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험비를 예, 보험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삼성화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대략 세 보니까 예. 삼성화재가 141건 중에 73건 정도 대략 보험 예. 계약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B 손해가 한 34건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등등인데 혹시 보험 견적이나 이런 비용 절감에 대해서 삼성화재가 가장 쌉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차량 그 보험은요 타 견적도 같이 이제 하지만은 이제 지금 기존 그 보험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 온 상황입니다.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히 비용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 예를 들어서 주행 중 도로가 주차 차량 추돌 사고 시 배상에 대해서 자차 손해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된다든지 이런 뭐 예가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시켜 주세요. 보험 들어간 그 약관은 다 내용이 똑같고요. 그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보통 보면 삼성화재나 이런 부분이 대략 비쌉니다. 보험비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지금 하나나 DB나 뭐 삼성, 롯데가 여러 이제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삼성이 어느 해는 또 비쌀 때가 또 있고요. 또 어느 해는 또 삼성이 또 저렴할 때가 있고. 아마 다 견적서를 틀릴 겁니다. 과장님 예, 견적서를 다 한번 받아 보시고요. 예. 이런 것도 세비로 다 지출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내 보험료라 생각하면 이렇게 과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제가 뭐 얼마냐고 부득이하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의 보험료가 나간다면 아마 꼼꼼히 따져서 나가야 되고 이게 세비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상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보험 설계사를 통하지 않은 이러한 보험료를 징수해야 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 한 20%에서 30% 절감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따져보셨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네, 그것까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전부 이제 간내분들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간내분들한테도 이제 그 혜택을 지어주고. 관내분들이 문제가 네. 아니고요. 이런 거는 뭐 관내에서 누가 보험 들어주세요 해서 뭐 이익이 70 몇 건씩이라 들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 타시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저희는 이제 하지만 또 입찰한 경우는 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의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 양주시는 어떻게 해요, 계약을? 저희가 이제 수의를 하고 있는 거 저희 포함해서요. 예. 나머지 이제 시군이 이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예.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뭐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해서 양주시가 1조 예산 중에 그래도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데서 세비를 가지고 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 알겠습니다. 보험사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뭐 수의 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장단점을 분석해서 네네. 그 이제 뭐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차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견적서를 있다고 한번 생각이 받아보세요. 들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부시장님, 양주시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련 대응을 또 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잘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이나 대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다. 점수로 따진다면 한 100점 만점에 한 100점 가까이 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오가면서 계속 이렇게 눈살을 찌푸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위기 관련을 했을 때 그 검사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세워놓는 선별 진료소 선별 진료소 그거를 꼭 거기에다가 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선별 진료소 했던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죠? 거기에 저 양주시 표정 부시장님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시를 상징하는 표석이 있었습니다. 그 양주시에 뭐 이렇게 표로 된 이렇게 석이 대리석 같이 생긴 예.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 2000 몇 년 600년 역사를 지닌 어쩐 이런 상징이에요. 양주시 상징.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저쪽으로 밀쳐버리고 그 양주시는 무슨 코로나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1등 뭐 양주시인 줄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기다가 왜 선별 진료소를 왜 거기다 세운 거죠? 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보건소의 네. 기능을 전면적으로 다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별진료소 이전할 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또 확 일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잦아들었거든요. 네, 그런 근데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네. 부분이 지금 전문가라든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최소한 또 가을이나 겨울이나 계속 확산될 거라는 그런 예견은 상당히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도 예방을 해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또 보건소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 그 보건 진료라든지 이런 진료 부분도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군데 장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선별 진료소가 그렇게 다 한꺼번에 옮겨가기에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좀 이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타 시군구의 어떤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그 드라이브 코스라든지 드라이브 부스를 그 코스 설정을 적절하게 해서 그 옮겨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내리지 않아도 뭐 차에서 어떤 검사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문에서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뭐 저쪽 동서부 쪽에서 나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어쨌든 그 출입을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양주시의 어떤 그런 명소인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에 그게 드라이브 선별 진료소가 앞에 딱 가리고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매우 좋지 않고 물론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 이런 선별 진료소를 차라리 저쪽에 조금 힘들더라도 저쪽 그 다리 쪽 있지 않습니까? 길 건너에 그쪽에 주차장 쪽으로 빼서 거기에 드라이브
뭐 부스를 좀 이렇게 옮겨 놔서 좀 길게 뺀 다음에 거기에서 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검사를 위한 그런 곳으로 만들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 전기선을 빼고 임시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도 작은 예산이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작은 행정이라도 좀 집행할 때는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진짜 얼마나 굉장히 잘 해놨습니까? 대형 그 중앙 광장도 이렇게 잔디 광장으로 잘 꾸며서 이렇게 했을 때는 보기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은 잘 좀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집행하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지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9쪽 양주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 작업을 언제 하셨나요?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그 작업들을 언제 마무리하셨나요? 지금 다른 거는 제외하고 지금 양주 소개에 있어서 기본 현황, 연역은 바뀌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지역 특성을 한번 올려보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지금 지역 특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특성이 지금 600년 역사, 경기 북부 중심 도시 이렇게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 첫 스타트로 우리 지역 특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 실정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주를 특성을 한눈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이 답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이제 뭐 손으로 모내고 이런 부분들은 찾아보기 그렇죠.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든 부분은 좀 동떨어졌어. 1, 2년 차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또 올려보세요. 양주 별산대 지금 이것도 올려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거 하나만 상징하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올려보세요. 쭉 다 올려보세요. 지금 송암 천문대 지금 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섬유 패션 이 사진도 지금 그 앞면 전면도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대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작업을 언제 하신 겁니까? 1, 2년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홈페이지는 아마 2008년도 12월에 전면 개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편을 했는지는 제가 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경기 북부 중심 도시 옆에 사진과 전혀 관련 없는 양주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연도수로 보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거를 손댈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건 뭐 하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유한 여러 가지 관광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장님, 우리 양주시 하면 제일 자랑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뭐 해암사지라든 여러 그렇죠. 가지들이 많죠. 네. 또 해암사지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관아지도 양주 관아지도 있고 또 해암사지 뭐 관아지 그리고 우리 양주시가 늘 자랑하는 도서관 각 권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도 저기 녹아 있지 않아요. 너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신내에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저거 작업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능 여부를 떠나서 한번 조속히 한번 협의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회암사지, 온능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성장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GTX-시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이런 거 언급하셔야 됩니다. GTX 신호선 7호선 35 국지도 가막산 앞 준비된 둘레길 이런 거 자랑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우유도 지금 저번에 현장 방문 갔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반드시 실어줘야 될 사항들이고 조소왕 기념관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주시청 홈페이지가 정말 현재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0년 넘게 그러한 손을 안 댔다라는 거는 정말 반성을 해보셔야 된답니다. 10년은 아니고 2018년 막까 말씀. 12월에. 네, 한 건데 그래요? 2008년 12월에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아마 용역을 줘서 한 1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감각이라든가 이 디자인 면에서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다른 시군구 벤치마킹 홈페이지를 전부 다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다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의정부는 뭐 저희보다 못한 거는 저희가 그나마 또 저긴데 그 다른 시군구 잘 돼 있는 데는 문화 관광을 독립적인 메뉴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반드시 우리 양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만들어야 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도 아시고 확실하게 손 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하신데 저희도 그 지금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끝마침에 앞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여러 날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나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일부 부서들의 소홀함이 있음을 감사 중 여러 위원들께 지적을 받은 바 앞으로 더욱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9일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